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밤중 뉴스에서는 요즘 한참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건의 재판 현장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매번 그 현장 취재는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맡아주고 있죠. 오늘도 강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열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사건 재판이었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이 군사 재판이었죠? 네, 오늘 이제 여인형이 피고인으로 나오는 군사 재판이었습니다. 여인형,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에 가담한 사령관들이 오늘 재판의 피고인이 되는 재판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인형이라든지 뭐 이진우, 예, 그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여기 빠져 있죠. 따로 재판을 받고 있죠, 또. 그런데 이 사건 번호를 보면 같이 뭐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묶여 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한 번에 같이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받을 때도 있고 따로 받을 때도 있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인형 재판이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여인형 재판에 증인으로 선 후배 장교가 아주 열변을 토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12.3 내란의 당일날 몰랐더라도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쭉 들어보면 직을 그만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사실 보면은 네.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지만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넌지시 계엄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본인이 직접 무릎을 꿇고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직언을 했다 그러고 심지어 뭐 김용현한테는 열받아가지고 뭐 식탁을 내리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식탁 내리친 게 아니라 그때 자리를 걸고 계엄을 막았어야 한다. 뭐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7, 8, 9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국정감사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때 계엄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그랬죠. 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변 부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을 때래요. 그러니까 절대 계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계엄을 할 거냐, 계엄 뭐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국회의원들 질문했을 네. 때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그 와중에도 계엄을 막으려 했다. 이거 왜 괜히 변명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제가 내란 재판을 쭉 다녀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쭉 있었으나 일정만 딱 12월 3일인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고 그에 그렇죠. 대해서 언질도 받고 있었고 날짜만 모르고 있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형 사령관이 그러면 그 12.3 내란 이전에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에서도 그때 막 대정부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여인형 사령관이 불려와가지고 계엄할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받았다고요. 네. 뭐 박선원 의원 물론이고 그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근데 그때마다 아니다라고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건 뭐야 그러면 국민들을 속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때는 속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날짜 일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전에 내란과 관련된 논의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무릎 꿇고 계엄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위증을 한 걸로 보여지죠. 그러면 여인형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사령관들도 결국에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했다 이 얘기가 좀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통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얘들도 좀 감옥 가둬야지. 다시 영장 재발부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오늘 영장을 재발부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가 있긴 하던데. 자, 아무튼 오늘 법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인형의 후배 장교가 군사법정에서 그 여인형 사령관님 선배님은 그날 자리를 걸고 계엄을 막으셨어야 했습니다. 라고 열변을 토했다. 참, 아니 이게 열변의 문제가 아니지 사실. 네.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변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방첩 사령관이 뭐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를 알았다. 하지만 언제 실행할지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래서 일자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만두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후배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그동안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었을 때를 보면 그 당시에 그냥 직을 내려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법정에 나온 후배 장교는 법정에서 네. 여인영이 직을 걸고라도 계엄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건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니 네. 변호사가 그 날짜도 몰랐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만두고 합니까? 그건 좀 오버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이 후배 장교 빡 돌아가지고 그 돌아다니면서 다 주워 듣고 무릎 꿇고 뭐 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등 어쩐다는 등 뭐 식탁 테이블을 내리치니 어쨌다느니 그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모르긴 뭘 모르느냐, 날짜 몰랐다고 모르는 거냐,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를 걸고 계엄을 막았어야 했다. 요렇게 딱 집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정확하게 잘 집었네. 잘 집은 거죠. 사실 뭐 여인영 사령관이 진짜로 뭐 무릎을 꿇었는지 또는 뭐 계엄을 막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엄을 정말 막으려고 했다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목을 내놨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목을 내놨으면 영웅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여인영 사령관이 조금 의심스러운 게 얘 충암고잖아요. 그렇죠. 충암고 라인이라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무릎을 꿇어가면서 계엄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좀 코너에 몰리니까 뭐 헛소리를 하는 건지 사실은 잘 구분이 안 가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제 증인과 이 여인영 측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재판과 좀 다른 점이 약간 되게 서글퍼 보인다 그래야 되나? 서글퍼 보인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여인영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근무를 1년 동안 같이 한 그런 장교 아니겠습니까? 이 비서실장 이런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서실장 예. 그러니까 방첩사 채찍거리네 말 그대로. 예, 방첩사 1처장인데 그 당시에는 또 비서실장 이런 거였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기묘한 그런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은요, 방첩사니까 옛날 같으면 기무사잖아요. 네. 기무사는 대위 때 선발이 돼서 가요. 각 출신별로 이렇게 뭐 육사는 몇 명, 뭐 3사 몇 명, 또는 ROTC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가는데 대위 때부터 중령까지 근무를 해요. 네. 그래서 중령이 되면은 기무사에 남을 사람과 남지 않을 사람을 정합니다. 그래서 중령이 돼서 기무사에 안 남을 사람들은 다시 이제 야전부대로 돌아가고 기무사에 남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동고동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봐봐요. 대위 때부터 중령까지면은 대위가 중대장 마치고 가면은 대략 대위 총 재임 기간이 대략 10년 가량 될 때도 있어요. 대위만 10년 달고 있는 거야. 그 보면 나중에 고참 대위쯤 되면은 자기가 밑에 소위 자기 중대장 첫 중대장 할 때 소위로 막았던 사람이 좀 대위라고 맡고 그래. 지랑 계급 같아. 그 대위가 20대 후반에서 막 30대 이럴 때가 그렇죠? 대위잖아요. 30대 초반까지 이제 대위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령 기간은 소령 중령까지 가는 게 대략 한 5, 6년에서 20년까지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같이 근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령관이고 한 사람은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근무연을 생각해 보면은 기무사 내에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같이 근무한 사람인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며 가며 기무사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정훈장교인데 육군의 정훈장교가 600명이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 그 몇 군단 누구 이래가지고 네. 몇 사단 누구 이렇게 몇 기지 걔가 이러면서 다 알아요. 이번에 학군에서 몇 명 들어왔더라. 이번에 저기 특임에서 하나도 안 들어왔어. 다 아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번에 누구가 저 퇴임하시지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여기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참
뼈 아픈 얘기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바가 있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진술이라는 것도 서로의 감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예. 또 나름 또 자기 딴에는 또 위한다고 말을 좀 돌려주기도 하고 근데 다 보여 그게. 그렇죠. 싹 보여. 그러니 여인형도 괴롭고 증인들도 괴롭고 그랬겠네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그 자리에서 사표를 냈어야지 왜 그걸 졸졸졸 따라다녔느냐고 무릎을 꿇을 게 아니라 사표를 냈어야지.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네. 참, 참, 하여튼 이것도 너무 얘들 또 너무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 같아, 변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아무튼 계속해요. 네. 원래 이 방첩사 이전이 원래 기무사였습니다. 그렇죠, 기무사였죠. 그래서 이 기무사가 해체가 되고 방첩사로 왔을 때 직원들이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렇죠. 그때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예, 약 한 뭐 760명이 떠났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기무사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네. 절반이 날아가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 자체가 해체됐어. 그렇죠. 기무사는 끝하고 그 다음에 방첩사를 새로 조직하면서 기존에 있던 인물을 그대로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대로 복귀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인형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엄 관련 업무도 원래 방송사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속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성원들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건들려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건드리는 순간 내란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죠.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고 계엄에 대해 가지고 아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이제 받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여인형은 이 부하들과 이야기할 때 계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 그랬으면 직을 던졌어야지. 왜 따라가? 아이, 진짜. 하여튼, 예. 본인은 계속해서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예. 또 이 중간에 이 무릎을 꿇고 윤석열한테 빌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계엄하지 말라고. 계엄하지 말라. 근데 오늘 나온 증인이 실제로도 그 전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으나 야, 나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무릎도 꿇었다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형이 무릎 꿇고 윤석열한테 계엄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온 후배 장교가 예. 여인형이 언젠가 술에 뻑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예. 야, 나 어젯밤에 말이야 술 처먹고 말이야 아이씨, 대통령 무릎까지 꿇었잖아. 아이씨. 대통령이란 말은 안 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무릎 꿇어 가면서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읍소했었다라는 네. 게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계엄 논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증인과 여인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전에 그러네. 당연히 논의가 있었다라는 게 증빙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여인형 얘기를 그렇게 되면은 그 전부터 윤석열이가 계속 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네. 심지어 반대를 있었는데 반대까지 무릅쓰고가면서 반대를 설득해가면서 계엄을 추진했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계엄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사령관급이나 되는 사람이 무릎 꿇을 일은 없거든요. 네. 뭔가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별 3개잖아요. 예. 방첩사령관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제일 별이 많은 게 4개잖아. 네. 3개까지 다르면 지가 4개를 달기라 생각해. 대체 포기해요. 나 달 만큼 달았다, 야. 나머지는 정말 운이 있어야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반드시 진급시켜 주십시오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긴 좀 그렇고 그걸로 무릎 꿇기는 뭐하고. 예. 네. 아무튼 무릎을 그 당시에 꿇었다면은 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네.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나름 자기들끼리 추론을 하는 거네요. 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당일날, 그러니까 12월 3일 당일날 특이점이 한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물풍선과 관련돼 가지고 악화되고 있으니까 회식 같은 거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렇죠. 그 무렵에 한참 오물풍선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증인과 여인형이 순댓국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저녁에. 예. 근데 이 먹고 있는 와중에 야 성관이 내고 한번 확인해봐 위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인형이 후배한테 이제 저기 자기 부하 장교한테 예. 야 성관이 위치 혹시 뭐 아니야? 네곳 정도 된다는데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래? 확인 한번 해볼래? 위치 한번 확인해볼래? 라고 얘기를 해요. 언지를 던졌구나.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언제 알았냐? 윤석열이 TV를 통해 가지고 계엄 선포를 할 때 그때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을 먹을 때 본인 부하 증인한테 야 성관이 네 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위치가 어딘지 라고 시켰다라는 거. 안다는 얘기네. 뭔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계엄 선포 전에 적어도 몇 시간 전에는? 그렇죠. 몇 시간 전에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는 또 거짓말이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사전에 뭔가를 안다는 거는 가담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체로 보면 그렇죠. 주동자라는 걸 의미해요. 네. 근데 내란 같은 경우, 특히 쿠데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날짜를 안 알려줘요. 출발하면은 우리 출발하면서 전화할 터이니 뛰어나와라 뭐 이런 취지로 보통 동의를 얻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형은 시간대를 알고 있었고 자기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이 어디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얘는 사전에 계엄 선포 시점하고 계엄 선포의 명분 요딴 정도는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알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려줬다는 얘기네. 예. 그리고 추후에 20시 반, 그러니까 8시 반이죠. 네. 이때 보고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성관이 네 곳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보고하고 있는데 야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석해보라고 지시를 했대요. 근데 성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 뭐 이거 한다고 간 거.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간 그렇죠,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의 내란 자체가 명분이 없는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그 명분이 찾으려고 했던 게 부정선거였거든요. 그렇지.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서치는 그냥 인터넷 서치 정도의 수준의 정리 수준이긴 했으나 근데 계엄 당일날 부정선거와 선관위 위치를 찾으라고 한 거를 보면 여인형은 그 이전에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언제 선포된다? 이게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주로 명분은 무엇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일단 여인형은 알고 있었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선관위 위치 한번 파악해 볼래? 야 부정선거론 이런 거 있다던데 그럼 서치 한번 해봐봐. 네. 그리고 조지호 번호도 한번 알아봐. 경찰청장 조지호의 번호. 그러면 체포조 운영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면 여인형과 조지호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 합수부 구성 때 필요한 거거든요. 합수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죠. 체포죠. 네. 그거 다 알았네 그럼. 방첩사에서 가장 큰 두 개 틀이 성관이 출동한 거랑 체포도 출동한 그렇죠. 거예요. 다 알고 있었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미리 알고서 뭐 그 계엄하면 안 된다고 무릎까지 꿇었다는 놈이 계엄의 일시라든지 또는 뭐 목표 그러니까 작전 목표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면 그 전에 무릎 꿇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말 상당히 믿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그렇죠. 앞뒤가 사실 좀 안 맞아. 사실 앞뒤가 안 맞아. 예. 참. 그러니 그 앞뒤에 안 맞는 여인형을 보면서 후배 장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치욕스러우면 차라리 그날 모가지 내놓고 계엄을 막으셨어야죠. 라는 식으로 나왔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여인형한테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 윤석열한테 무릎을 꿇고 김용현한테 탁자를 탁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었던 여인형이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하다 안 되니까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따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계엄을 자포자기로 따라했으면 그것도 그 인간도 참 그 인간은 물론 이게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 여인형이 갑자기 동참을 한 이유가 있을까? 내가 아니라도 네. 이 계엄은 하게 되니 내가 여기서 섣불리 개겨봤자 소용없으니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 그렇죠. 그냥 대충 그냥 묻어가자. 그렇죠. 묻어가자.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계엄에 성공하게 되면 본인은 죽어도 돼. 근데 자기 주변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같이 묶어서 갈 수 그렇게 있는 되죠, 동사의 거잖아요. 경우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까. 사실 계엄에 가담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뭐냐? 예.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어. 근데 이 반대를 계속 유지하면은 나중에 계엄이 성공했을 때, 네. 반란이 성공했을 때 내 가족이 죽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인형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 네, 추측입니다. 뭐 추측. 추측입니다만.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문제적 인물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 자, 아무튼 뭐 여인형 뭐 나름 자기 주장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랍니까? 우선 이 계엄이 이제 확실히 확정이 되고 나서 이 세 가지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이 아닌 본인이. 예, 본인이 본인이. 이제 내려온 예. 거겠죠. 예. 첫 번째, 전산실을 통제해라. 그리고 건물은 경찰이 통제할 것이다. 성관입니다. 성관이. 예. 성관이 서버실을 복사를 해라. 만약에 복사가 안 되면 성관이 서버실을 떼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이 서버를 떼와라. 예. 야, 씨. 점점 막 나가네요. 네. 그래서 이 증인이 이렇게 딱 듣자마자 이건 좀 아닌데? 좀 이상한데? 떼워, 그걸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9명의 팀장들과 함께 법무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실 복사하거나 떼우는 거는 불가능한 거 원래부터 알았대요. 서버실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사하거나 떼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두 번째로는 협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는데 우리 가서 통제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그렇지. 것이다. 란 두 가지 판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 협의를 보고 팀장들끼리 법무실에 올라가서 법적 검토를 받아보니까 안 된다 하더라. 안 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동은 했지만. 일단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일 컸을 거예요. 네.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야 나중에 법리적으로 대충 끼워 맞춰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쵸 이게 이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가 만약에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분량이.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량 속에서 찾아내야 되잖아. 그랬으면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쓰는 개인용 컴퓨터도 복원해가지고 하려면은 일주일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그게 며칠 수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야 안 된대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러면서 대신에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핑계도 돼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근데 서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컴퓨터가 아닌가 봐요. 뭐 크레인 같은 거 가져와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서버실 뜯어오려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서버가 조그맣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요. 어디 그렇지 보통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서버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PC랑 큰 차이가 없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서버니까 뭐 들고 와 떼와 말이 되죠. 근데 당장 선관위만 해도 서버실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어마어마. 말 그대로 크레인으로 지금 떼었다 말았다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네, 그래서 법무적 검토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인형한테 보고를 하러 갑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인형 당시 되게 바빴대요. 이것저것 전화 받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었지만 여인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보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생각 같아서는 대가리를 줘 깨버리고 싶었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대충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정성우 증인의 이 내용이었고 여인형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 그 3단계 지시, 그러니까 서버실을 통제하고 떼오라고 시켰었고 이제 만약에 복사가 힘들면 떼와라. 이러한 내용을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기억이 안 난다. 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방첩사령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러한 내용을 카피하거나 떼오거나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한 걸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시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시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대대장이 시킨 일 하기 싫어. 근데 꼭 하라고 자꾸 윽박을 질러.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게 근데 불가능한 임무다. 그러면 일부러 불가능한 임무라는 거를 실현해서 보여주는 거야. 네. 그래야지 내가 안 두들겨 맞아. 군대라는 데가 참 희한해가지고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상급 지휘관이 그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밑에 하위 장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런 경우에 유일한 방법은 뭐냐? 했는데 안 되던데요가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했는데 안 되는데요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 그래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파트도 되게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영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재판에서 이제 구속 연장을 시도를 했었고요. 우리 네. 재판부에서 이 사령관 재판도 이제 추가 기소를 하고 이제 계속 구속을 유지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재판 첫 시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사실 뭐 여인영이라든지 또는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구속 기간이 끝나가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7월 1일부터 연달아 석방될 것 같은데 이 보석 석방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와 관련돼 가지고 네. 기소를 받았는데 그 위증의 내용이 뭐냐? 조지호와 통화 중에 중앙 선관위 출동해 가지고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인영이. 예. 근데 조지호는 그걸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호의 그 증언과 여인영의 증언이 상반된다라는, 예. 상충된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위증죄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일단 국회에 가가지고 거짓말한 거 그건 명백하니까. 명백하죠. 예, 그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후배 장교라는 사람이 여기가 이제 기무사랜다. 방첩사 소속의 이 네. 장교들이 이제 이제 증언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인영은 어떻게 무슨 입장을 얘기를 하던가요? 아, 위증죄 본질에 맞는 공소 제기가 아니라 구속 영장을 위해서 제도를 비틀어서 사용하고 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인영의 말과 조주의 말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용이 상충되는데 왜 위증이냐는 거예요. 아, 그렇지. 누가 진실인지 모르는데. 그렇지. 확실히 거짓말을 했어야지 그게 위증이죠. 그렇죠. 근데 거짓말했다고 보기가 지금으로서 입증이 없는데 네. 그게 왜 위증이냐? 그렇지, 그 말 하겠네. 예, 왜냐하면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성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지금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법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언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언제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네. 우선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야, 근데 이거 특검에 이첩돼야 되는 사건 아니야? 그렇죠. 지금 실제로 특검에 이첩을 하려고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을 인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만약에 인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공소 제기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영이라든지 이진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 혐의를 지금 적용을 했는데, 네, 야, 이 재판 특검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 재판도 딴 데서 열릴 텐데. 굳이 내가 이런 결정 내려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은석 특검이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재판부로 안 옮긴다고 이미 말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아마 이 특검 자체가 군사재판에서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첩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게 군사 재판이 민간 재판으로 오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안 오는 게 나을지는 사실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또 문제도 있긴 하네요. 예, 우선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견서 서로 제출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결정은 나중에 미루겠다라고 저는 사실 들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김용현 변호사들이 그 법정에서 그 판사들한테 개기는 바람에 판사가 버럭까지는 아니고 대단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확 나가버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뭐 오늘은 사실은 막 공방이 크게 오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뭐 변호사 말하면 기다려주고 검사 말하면 기다려주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재판관은 많이 상이했습니다. 같은 장교, 고위 장교에 대한 재판인데 이렇게 차이가 또 있네요. 예, 사람 품격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돼 봅니다. 그렇죠. 사실 뭐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그냥 중간 일어서서 나갔었거든요. 네, 어제 나갔죠. 예, 어제 공방이 치열했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경우를 처음 봐가지고. 네. 예. 자, 오늘 추가로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 내란 재판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래도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생생한 그런 내용들을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재판이 많아요. 네, 그렇죠. 내일도 재판 가시나요? 어제 김용현 재판 개판 났잖아요. 예. 또 김용현 재판이 내일 참 김용현 구속영장이 추가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국 결론이 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 만료일이 26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전날에 재판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내일 김용현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김용현 재판에 의해 가지고 이 뒤에 있는 여인영, 이진우, 김봉식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도 거의 뭐 정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판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못 나온다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지기현이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아직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한상진. 한상진. 네. 지기현하고 한상진하고 원래 같은 놈이야. 그런데 한상진 재판관이 예전에 한상진, 네. 한상진 재판관이 원래 이재명 대표 유죄 줬었던 사람이죠. 예, 그 선거법 사건 1심 유죄. 그렇죠. 나중에 대법원이랑 그 판결문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가지고 이거 지령받고 쓴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던 예, 바로 그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 놈인지라 근데 상황이 바뀌었으니 믿어봐야 되나요? 믿어봐야 또 될 한번 것 속아봐야 되나요? 한번 우리 속아 봅시다. 네, 그러시죠. 네. 자, 내일 그러면 내일은 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이 다시 감옥에 갔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못 나온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지금 체포영장도 지금 청구돼 있는데 윤석열도 앞으로 이번 주말은 구치소에서 보내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내일 정도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